네, 안녕하세요. 유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강과 동시에 저희는 개강을 그 다음 주에도 개강을 하게 됐네요. 이제 개강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이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져야 돼요. 이제 모의고사가 시작이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들으셔야 되는 강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만 들으시면 선생님들 시험장 가시는 거예요. 이제 시험장 가시는데 이제 우리가 8번만 만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4번을 만나죠. 이제 4번의 강의를 통해서 만나게 되면은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시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다잡으셔야 돼요. 이제 문제 푸실 때에도 내가 아는 문제는 정확하게 내가 답을 썼는지 그 70분을 알차게 가셔야 돼요. 이제 1교시 논술부터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가실 건데, 논술에서는 제가 선생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퇴고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고 시간이라고 하면 내가 쓴 글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스스로 이제 반성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을 고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간까지 좀 감안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지금 아마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연습을 하고 계실 텐데, 연습하실 때 지금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주일에 한 편씩은 쓰고 계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편씩은 쓰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내가 일주일 동안 한 편씩 연습을 하셨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일주일에 두세 편씩은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아마 시간을 그렇게 투자하기가 아마 선생님들이 조금 힘드시다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개씩, 그래서 글을 쓰는 감각을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9시에 시작이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선생님들이 글을 쓰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감각을 놓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답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답을 근거해서 쓰는 게 제일 좋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문장의 그 구성, 논리적인 구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명확하게 얹혀지지 않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걸 위주로 먼저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답에 근거한 내용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서론 쓰실 때 조금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론을 쓰실 때의 그냥 아이의 그 픽스된 문장의 형태를 그냥 알려드릴게요. 그냥 그 형태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어만 바꾸시면 돼요. 그 논제에 대한 단어만 바꾸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오늘 문제는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특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다양한 그 학습의 요구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섞인 게 뭐냐면 특수교육법을 이제 선생님들이 잘 인출하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고, 그 법에 대한 내용을 문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서론이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서론이라고요. 서론의 주제를 논제를 선생님들이 언급을 하실 때에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큰 틀로 선생님들이 쓰시면 돼요. 1번이 뭐였었어? 동기적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학습자들에 대한 동기적 특성과 그 다음에 교사들은 이 학생들의 필요한 교육적 요구에 대한 적합한 교수를 제공을 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특수교사는 또 뭘 알고 있어야 돼요? 그에 따른 법적 근거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서론 내용으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론을 쓰실 때 서론을 쓰실 때에는 첫 번째 문장을 쓰실 때 뭐뭐를 하기 위해서는 논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문장은 그냥 이렇게 픽스해 버리세요. 자, 그러면 우리 논제가 뭐가 나왔다라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어요? 학습자들에 대한 동기적 특성과 그 다음에 교육적 요구라고 하는 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동기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주면 돼? 교육적 요구. 이렇게만 쓰면 안 되겠지. 교육적 요구를 교사가 뭘 하고 있어야 돼요? 교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로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지금 우리 뭐 하는 상황이에요? 이 논제 상황에서는 뭘 하고 있는 상황이지?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동기적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니까 이 논제를 쓸 때 다 쓰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1번에 해당하는 것만 쓰거나 아니면 2번까지 그냥 통합해서 그냥 써버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써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으로 들어가야 되지. 자, 두 번째 문장으로 들어갈 때는 1번에 대한 1번 논제가 지금 추상적으로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럼 1번 문장에 대한 2번을 구체적으로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러면 자, 선생님들 성공적인 통합교육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 성공적인 통합교육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방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학생들이 성공적인 통합교육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력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지? 향상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 지금은 우리가 무엇으로 이야기하는 거냐면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어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야. 이걸 다 뭘로 바꿔야 돼? 문어체로 바꿔야 된다고요. 자, 학습력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거를 교육적인 표현이면서 문어체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유의미한 학습이에요.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했었던 동기적인 특성, 교육적 요구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교사들이 뭘 하게 되었을 때,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뭘 파악했을 때, 정보를 파악하게 됐을 때, 그럼 여기도 구체적으로 쓰려면 선생님들 뭐 쓰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접 관찰, 직접 평가, 간접 평가를 쓰던지 아니면은 표준화된 평가나 비표준화된 평가 아니면 평가라고 하는 것 자체로 통으로 선생님들이 쓰시던지 이렇게 구체적인 것으로 쓰시면 돼요. 평가를 통해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 고정되어져서 써야 되는 거 이야기해 줄게요. 뭐뭐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첫 번째 문장은 이게 고정 패턴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번째 문장에서의 고정된 문장 서술어는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고 끝나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에서 뭘 하면 돼요? 이제 세 번째에서 반전 문장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나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이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파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쓰려면 뭐가 와줘야 돼? 평가가 안 되는 이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을 여기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평가와 직접 관찰, 직접 평가, 간접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들 간에 비정기적인 모임 아니면은 그 의사소통의 원활함 활성화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세 번째 문장에서도 고정되어져 있는 문장의 형태는 뭐가 들어가면 돼? 그러나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고정된 패턴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길게 쓸 필요 없어. 네 개의 문장으로 선생님들 마무리하세요. 본문이 더 중요한 거니까. 네 번째 문장에서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문으로 이루어지려면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1번 논제. 1번 논제를 선생님들이 서술해 주시면 돼요. 1번 논제 뭐였었죠, 저희? 동기적 특성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따라서 이거는 픽스돼서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동기적 특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픽스된 문장이에요. 아니면 여기를 (1번) 논제에 대한 게 너무 조금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짧다라고 생각하시면 2번 논제까지 합쳐서 같이 해주셔도 돼요. 앞에서 한 번 나왔지만 한 번 더 여기에서는 선생님들이 반복해서 써주셔도 상관은 없지만은 너무 반복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1번 논제에 대한 것만 이렇게 선생님들이 언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서론을 쓰실 때 그 문장을 그냥 아예 형식을 외워서 하세요. 형식을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바꿔야 되는 거는 논제만 선생님들이 스스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김 교사와 박 교사가 지적장애 학생들의 동기적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지적장애 학생들이 보이는 동기적 특성 2가지를 설명하고, 자, 우리 지적장애에서 동기적 특성 8개로 이야기하죠. 뭐뭐 있어요? 8개. 첫 번째, 적극적 반응 경향성. 두 번째, 부정적 반응 경향성. 그 다음에 세 번째, 효과성의 동기. 네 번째, 실패에 대한 기대. 낮은 성공 기대, 성공 기대감. 그 다음 5번째 뭐 있어요? 학습된 무기력. 6번째 뭐 있어요? 외적 통제소. 7번째 외부 지향성. 8번째 자기 효능감. 이렇게 8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게 인출이 돼야 돼. 근데 거기에서 2가지를 찾아 쓰래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는 뭘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러한 동기적 특성을 고려해서 교사가 교수적 측면에서, 즉 교수적 측면이니까 가르쳐줘야 되는 측면이에요. 이런 동기적인 특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얘네한테 가르쳐줘야 될 교수법이 뭐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각각 논하래요. 그러면 동기적 특성에 관련된 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 찾은 거에 대한 교수법을 각각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선생님, 지적장애 학생 민주가 오늘 처음 수업을 함께 했었는데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요. 지적장애는 각 아이들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민주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답이 있네요. 사회적 강화로 형성이 된 반응으로 민주는 문제를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한테 칭찬을 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더라고요 라고 하는 첫 번째 동기적 특성이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동기적 특성 뭐예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특성이 보이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민주가 수학 시간에는 혼자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풀 수 있는 난이도 과제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랑 해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짝꿍인 찬혁이랑 함께 해야지만 내가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이야기해주는 동기적 특성 두 번째는 뭐 있어요? 첫 번째는 적극적 반응성 경향성이고 두 번째는 외부 지향성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논술을 쓸 때 이제 본론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쓰실 거예요.
자, 1번 동기적 특성에 대한 것과 그러니까 초안을 반드시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지수를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 반응 경향성이죠. 자, 적극적 반응 경향성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쓰실 때 얘는 이제 주장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첫째, 적극적 반응 경향성이다. 혹은 첫째, 민주가 보이는 동기적 특성은 적극적 반응 경향성이다. 깔끔하게 그냥 답만 쓰세요. 주장하는 문장은 늘 얘기하듯이 답 썼어. 그러면 주장하는 문장에 대한 뒷받침하는 문장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뒷받침하는 문장은 선생님들 뭐 쓰면 될까요? 얘에 대한 정의 쓰면 되죠. 적극적 반응 경향성의 정의 뭐죠, 선생님들? 적극적 반응 경향성의 정의? 사회적 강화로 인하여 형성된 반응을 적극적 반응 경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선생님들이 사회적 강화로 인해서 형성이 된 반응이다까지 썼어. 여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이고자 한다면 이 적극적 반응 경향성은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과 자율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했을 때 같은 개념일까요? 아니면 반대가 되는 개념일까요? 적극적 반응 경향성하고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일까? 아니면 반대가 되는 개념일까? 당연히 반대가 되는 개념이지. 얘는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길러주게 되는 동기적 특성이라고. 타인의 의존성을 길러주는 거야. 강화를 받으려고 얘는 문제를 푼다라니까. 과제를 푼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정의에 대해서 쓰실 때에는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길러줄 수는 있지만 장점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길러주기는 하지만 이 적극적 반응 경향성이 있었을 때 장점은 뭘까? 과제를 그래도 끈덕지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지루하지만 과제를 참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과제 참여예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적극적 반응 경향성에 대한 내용을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적극적 반응 경향성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게 뭘 또 이야기를 했었어? 여기에서 동기적 특성을 고려해서 교사가 교사 측면에 둘 수 있는 방법을 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사례 쓰지 말고 얘는 뭐 쓰면 될까? 교수법 쓰면 되겠죠. 교수법 뭐 쓰면 될까? 뭐 쓰면 될까요? 교수법 뭐 쓰면 될까? 아까 독립성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발성 이런 거랑 반대되는 개념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독립성과 자발성을 증진시켜주는 방법을 써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게 잘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수법에 대해서 쓰실 때 독립성을 증진시켜주는 교수 전략을 사용한다. 아니면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했을 때 이때 뭘 해주면 돼요? 사회적 강화를 제공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써주시면 돼요. 교수 전략에 대해서 만약에 쓴다라고 한다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뭐였었어요? 외부 지향성이죠. 그러면 얘는 문장을 또 어떻게 얹혀야 돼? 정의, 교수법 이렇게 얹혀야 되겠지. 논리적인 구조로 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정의하고 교수법으로 한번 가봅시다. 외부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 정의 어떻게 들어가죠? 정의. 자신의 내적 인지를 활용하기도 전에 어디에서 단서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단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수법으로는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가실 때, 자, 이들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외부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외부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제를 성공을 했어요. 과제를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릴까? 외부 지향성은 남 탓으로 돌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뭐도 없어? 자기 결정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한테는 뭘 가르쳐 줘야 돼? 교수법으로? 기인 재훈련 가르쳐 주면 되죠. 과제를 성공을 했어. 과제를 성공을 했어도 누구 탓이야? 너의 능력이야. 과제를 성공한 건 남의 탓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외부 지향성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교수법으로 기인 재훈련이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들이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2번 문제에서는 학습 단계를 설명하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쉬운데 또 막상 서술하려고 하면 또 어려운 게 또 이런 문제들이에요. 자, 학습 단계를 서술하고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 설명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가르칠 때 각 특성에 적합한 교수 기법을 논하래요. 교수 기법을 논하래. 자, 그럼 쉽게 가보죠, 선생님들. 학습 단계 뭐뭐 있습니까? 습득, 숙달, 유지, 일반화. 자, 그러면 습득은 이 문장을 또 서술하실 때에는 습득에 대한 정의를 일단 선생님들이 써주셔야 돼요.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그 다음에 또 뭐 쓰면 돼? 교수 전략 쓰면 되겠죠. 숙달 단계도 마찬가지, 유지 단계도 마찬가지, 일반화 단계도 마찬가지로 정의, 교수 기법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습득에서의 정의는 선생님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가 뭘까요? 습득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 뭘까? 세 글자. 정확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오류 학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습득에서는. 그렇죠? 무오류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무엇을 높여줘야 돼? 정확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확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교수 전략 뭐 있어요, 선생님들? 교수 전략? 직접 교수 사용하면 되죠. 또 뭐 사용하면 돼요? 그 기술에 대한 단서. 단서 주는 거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기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촉진. 그게 교수 전략이에요. 직접 교수, 촉진 등을 사용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럼 만약에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썼으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쓰셔야 돼요. 직접 교수법의 정의 쓰시고. 그리고 화폐 기술에 대해서 선생님 여기서 이야기하는 화폐 이용 기술에 대한 그 사례가 여기는 교수 전략이 또 들어가야 되겠지. 직접 교수법으로 어떻게 쓸 건지. 그치? 자, 그 다음 숙달은 역시 정의하고 교수 전략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숙달의 정의 키워드 2개 들어가야 되죠. 무엇과 무엇? 정확성과 속도. 그러면 이 2가지의 그 요소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교수 전략 뭘 쓰면 될까요? 교수 전략 뭐 하면 될까? 숙달 단계로 넘어가서 숙달을 가르치는 목적을 하려면 무슨 전략 쓰면 돼? 반복 학습하면 되죠. 그럼 반복 학습에 대한 정의 쓰시고 화폐 이용 기술에 대한 사례 얹혀서 쓰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유지예요. 자, 유지의 정의 어떻게 들어가요, 선생님들? 유지 정의. 배운 기술을 일정 시간이 지나도 그 기술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목적으로 두는 거잖아요. 학습 단계 목적이. 그러면 이 유지 단계를 하기 위한 교수 전략은 뭐 있어요? 무슨 학습하면 돼요? 분산 학습하면 되죠. 그죠? 자, 일반화할 거예요. 일반화 정의 뭐 들어가야 돼요? 키워드 일반화 정의. 일반화에 대한 정의 뭐 들어가야 돼요? 다양한 상황 또는 반응 일반화에 대한 그 개념도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또는 적극적인 반응을 위해서 아니면은 적응하면서 수행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일반화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일반화를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교수 전략 뭐 있어요? 뭐 있어? 일반설의 교수법 쓰거나 일반화에 해당하는 전략들 선생님이 써주시면 되잖아요. 이거는 사례랑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물어보는 거였었어요. 그걸 얼마나 논리적으로 풀어 썼냐. 그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에서는 사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 무엇을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변별훈련의 유의점 2가지를 사례에 근거하여 논하래요. 자, 변별훈련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행동수정에서 이야기하는 변별훈련이에요. 행동수정에서 이야기하는 변별훈련. 근데 제가 이걸 1, 2월 달부터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었던 부분이라고요. 기본 이론 반 때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창섭이는 가다라고 하는 단어를 주었을 때 이거를 변별해서 가다라는 단어 카드를 집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전혀 변별 자극과 전혀 관계가 없는 가지의 낱말 카드를 보고 가다라고 읽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창섭이한테 물어봤더니 기억을 보고 가다라고 읽었다고 하네요. 자, 기억을 보고 가다라고 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창섭이는 뭐가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창섭이는 자극의 과잉 선택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 다음 김교사 말 볼게요. 저도 창섭이한테 지도할 때 스키너의 G 실험과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활용해서 지도를 했대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G 실험의 경우에는 불빛이 변별 자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불빛이 변별 자극이 됐다라는 건 무슨 행동이에요? 조작적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는 침을 흘리는 행동이 유발하는 다른 선행 자극이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무슨 행동이에요? 침을 흘리는 행동, 음식을 보고 침을 흘리는 행동은 반사적인 행동이에요. 이 행동을 통해서 통기능을 얻게 되는 원리를 활용했다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무엇을 변별할 수 있어야 됨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변별 훈련에서 주의점으로 무엇과 무엇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변별 자극과 조건화된 자극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변별 훈련이 효과적이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장 얹히는 것만 간단하게 그려드릴게요. 자, 세 번째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문제에서의 키워드는 변별 훈련 시 유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주장하는 문장 뭐 해주면 될까요? 방금 우리가 썼던 것처럼 자극의 과잉 선택이라고 하는 것. 이라고 하는 것을 답으로 선생님들이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장을 얹힐 때는 얘는 이제 세 문장으로 얹힐 수가 있다고요. 첫 번째로는 자극의 과잉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무엇? 정의를 선생님들이 써주시면 되겠죠. 자, 자극의 과잉 선택 정의. 키워드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변별 자극에 무엇을 보고 반응한 거죠? 일부분만 보고 반응을 한 거예요.
일부분에 반응을 한 것을 자극의 과잉 선택의 정의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자, 그러면 문제선 사례에 근거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들 뭐 쓰면 될까요? 사례를 선생님들이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자,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면 어떻게 해주면 돼? 창섭이는 가지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 가다라고 읽더라고요 라고 하는 문장을 선생님들이 여기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자극의 과잉 선택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런 그 변별 훈련할 때 유의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안적으로 해줄 수 있는 대안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대안 방안. 자극의 과잉 선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슨 자극에? 델타 자극에 무엇이 필요하다? 체계적 선별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처 방안까지 선생님이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별 훈련에서 또 유의점을 우리가 찾은 게 두 번째가 뭐였었죠? 변별 자극하고 조건화된 자극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선생님들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정의, 사례, 대안 방안. 이렇게 문장을 세 가지로 뒷받침하는 문장을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변별 자극과 조건화된 자극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뭐가 들어가야 돼? 무슨 자극에는 반응을 하고 무슨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변별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면 훈련자는 강화를 제공해주고 델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면 반응을 하면 강화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게 정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례도 역시 선생님들이 무엇으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작은 따옴표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처 방안에는 뭐가 있을까? 대처 방안에는 변별 자극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로 선생님들이 대처 방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 문장씩 선생님들이 구조화 시켜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사례를 읽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주역이의 입학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 쓰래요. 사례에서 찾아 써라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진짜 쉬운 문제예요. 그냥 어떻게 해주면 돼? 사례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답안지에 쓰면 되는 거예요. 찾아 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에 대한 차별금지 사항을 법 제4조에 근거하여 논하시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법 제4조 제1항, 법 제4조 제2항 중에 뭘 써야 될까요? 제1항을 써야 될까? 제2항을 써야 될까? 제1항을 써야 되겠죠. 법 제4조 1항 쓰시면 되는 거예요. 법 제4조 1항 뭔데요? 선생님들 사례 먼저 볼까요? 김교사 말 보시면 되겠네요. 주혁이가 만 7세 때 한 사립의 사립초등학교 입학하려고 진단평가 결과 배치도를 가지고 학교로 갔는데 키도 작고 손도 불편한 지체장애 상급이었으나 학습은 또래 친구들과 같은 수준으로 성취할 수도 있고 이동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사회성 기술이 부족해서 친구들과 관계에 어려움을 보였대요. 그런데 이 학교장의 주혁이가 지체장애 상급이라는 말에 그 학교에 입학시킬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을 선생님들이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부된 이유가 그 학교가 음악 연주를 강화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주혁의 신체 조건으로는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주혁이는 오래전부터 피아노 레슨을 받아왔는데도 말이죠. 자,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색칠한 부분에 대한 거를 사례에 근거한 내용을 요약해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 제4조 제1항으로 쓰시려면 선생님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체는 누가 나와줘야 되죠? 각급 학교장 또는 대학의 장은 이렇게 주체가 나와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 전형 절차에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의 부여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결론을 쓰실 거란 말이에요. 자, 결론은 선생님들 어떻게 쓰면 될까? 결론은 본문 요약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작은 선생님들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결론의 시작은 위와 같이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제가 뭘로 끝나면 된다라고 했었죠? 본문 요약해주고 그 다음에 뭘로 끝나면 된다고? 미래지향적으로 선생님들이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받으신 대표 첨삭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학생들이 존재한다. 각각의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개별화된 교육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해당 사례를 통해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자, 한번 선생님들이 그 채점자라고 생각하시고 서론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자면, 자,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학생들이 존재한다라고 했어. 근데 제가 이거를 문장을 아예 그 형식을 픽스하라고 했잖아요. 이걸 잠깐 바꿔주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학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써주면 되고 앞에는 뭘 써주면 돼? 성공적인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성공적인 특수교육의 그 질적인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학생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바로 뭐가 들어갔냐면 반전 문장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접속사 그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반전 문장이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게 좋겠죠. 그러나 각각의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개별화된 교육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대요. 누가? 교사가. 그럼 교사가를 써줘야지. 그죠? 이렇게 주체가 빠져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교사가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해요. 자, 해당 사례를 통해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대요. 자, 1번. 민주의 동기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 반응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어떻게 쓰시면 돼요? 민주의 동기적 특성은 다음과 같대요. 민주는 긍정적 반응 경향성 아니면 긍정적 반응 경향성이다. 그냥 이렇게 끝내거나. 그죠? 자, 민주는 문제를 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사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비용을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자, 정의 부분 한번 보세요. 문제를 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사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선 뭐가 부족해요, 지금? 키워드가 부족하죠. 사회적 강화로 형성된 반응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키워드가 들어가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따라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는 비유감 강화를 제공한대요. 그러니까 비유감 강화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선생님들 어떻게 제공하는 거죠? 시간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그 설정된 시간마다 우리가 강화를 제공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비유감 강화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을 해보기는 했는데 지금 비유감 강화를 준다라고 한다면 얘는 계속해서 그 의존성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강화를 받으려고 하는 의존성은 계속 길러질 거라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긍정적 반응 경향성과 반대가 되는 개념에 대한 뭐가 들어가야 돼? 교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독립성의 증진이라고요. 독립성을 증진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강화를 제공해준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는 비유감 강화. 자, 문제 행동과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마다 칭찬을 제공하여 문제 행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비유감 강화에 대한 정의로 이 선생님은 마무리해 주셨어요. 자, 둘째, 외부 지향성을 보이고 있다. 혼자서 풀 수 있는
혼자서 풀 수 있는 난이도로 과제를 제공했는데도 짝꿍이 찬혁이와 함께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쓰실 때 찬혁이와 함께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외부 지향성에 대한 정의에 대한 정확한 키워드를 한번 언급을 해주시고 사례를 써주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따라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는 평가 환경을 수정해준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의지할 수 없도록 독립된 자리를 제공하여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도한다 라고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차라리 평가 환경의 수정이라고 하는 거를 쓰기보다는 자기 결정과 관련되어져 있는 교수 방법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뭘 쓰는 게 좋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긴 재훈련에 관련되어져 있는 거를 써주시는 게 더 좋겠죠. 자, 그 다음 학습 단계 교수 기법은 다음과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쓰셨어요. 키워드가 굉장히 명료하게 들어가 있게 쓰셨거든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습득 하기 단계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셨고 화폐 이용할 기술을 새롭게 배우기 위한 단계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선 정의가 명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무슨 학습? 무오류 학습을 위한 혹은 정확성을 위한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수 기법으로는 직접 교수를 실시한다라고 해서 저 명료하게 이 단계에서의 교수 기법이 뭐다라고 하는 게 눈에 확 들어오게끔 작성을 하셨어요. 자, 교사의 구조화된 교수로 교사의 직접적인 교수를 통해 새로운 행동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둘째, 숙달하기 단계요. 자, 습득한 화폐 기술, 이용할 기술을 유창하게 사용하기 위한 단계이다. 자, 여기에서는 유창이라고 하는 것에 키워드가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죠.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과 속도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교술 기법으로는 무엇을 실시하면 된대요? 반복학습을 실시하면 된대요. 자, 그 다음에 반복학습을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최대한 이용하기 기술을 사용할 때까지 반복 연습을 한다. 셋째, 유지하기 기술이에요. 화폐 이용하기 기술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단계이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용하기 기술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즉 일정 시간이 지나도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수 기법으로는 분산 연습, 분산 시도 를 실시한다. 자연스러운 일관 내에서 시간을 두고 화폐 이용화 기술을 지도하여 기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여기 그 다음에 넷째, 일반화하기예요. 일반화는 배운 기술을 다양한 상황과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기 위한 단계로 교수 기법으로는 지역사회 중심 교수를 실시하게 된다. 지역사회 중심 교수, 일반 사례 교수법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변별 훈련의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첫째, 키워드 들어가 있죠. 델타 자극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델타 자극을 통제하지 못했다.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명확하게 강론서에 뭐가 들어가 있죠? 자극의 과잉 선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걸로 바꿔서 써주셔도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가다라는 단어를 변별 훈련하여 지도하였는데 가지라는 낱말 카드를 보고 가다라고 읽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사례를 얹혀주셨죠. 그 다음에 따라서 창섭이에게는 자음과 모음을 먼저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 자음과 모음을 지도하는 것이 뭐예요? 델타 자극에 대한 체계적 선별 계획을 세워서 지도해주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는 음식물 강화제는 포만될 수 있다라고 쓰셨는데 이거는 이제 답이랑 조금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제가 틀린 걸로 체크를 했습니다. 자, 4번 입학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에 따른 이제 법적 정의까지 잘 써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 한번 볼게요. 자, 해당 사례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특성과 다양한 교수지도법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해당 사례를 통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선생님은 시작을 했지만 우리는 시작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위와 같이 아니면 이와 같이 로 바꾸는 게 좋겠네요. 이와 같이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특성과 다양한 교수지도법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학교에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학생이 있는 만큼 학생들의 다양한 개별화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위해 교사는 연수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질에 대한 자질에 대한 향상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노력이 지속적으로 수행된다면 특수자의 교육의 질은 한층 향상될 것이다. 아니면 여기를 뭐 이렇게 노력이 지속이 된다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뭐 성공적인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작이 조금 어려울 뿐이지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본론이랑 그 결론 이렇게 쓰시는 거는 본론 내용을 요약하시면 되기 때문에 결론 쓰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논술에 대한 거는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교육과정 A에 대한 내용들 들어가도록 할게요.